장원재 엑스레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도자로서 다소 부적합한 면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박 대통령이 민주적 지도자라기보다는 군주적 지도자에 가까운 분이다, 공정문화에 익숙한 분이다, 그리고 폐쇄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런 비판이 정당성을 획득하려면, 그리고 논리적으로 성립하려면 몇 가지 다음과 같은 전제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강도와 수위가 다른 전직 대통령 때와 같은가?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도 언론이 비슷한 잣대를 가지고 대통령을 비판했는가? 독자들이 좌편제 매체에 분노하는 이유는 이들의 보도 기준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작동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누가 한 것은 괜찮고 누가 한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편이 한 것은 어떤 일을 해도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이고, 반대편이 이런 일을 하면 그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런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예를 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런 비판이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인지 아닌지 한번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권력은 또 본질적으로 비민주적인 요소를 지닌다는 점, 이 점을 언론이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재호 의원이 90도 인사를 해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의사당에서 상시적으로 일어날 만큼 권력은 원래 수직적입니다. 당 대표에 대해서, 각 정당, 주요 정당의 당 대표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보이는 충성, 이것은 그러면 군주적이거나 궁정문화가 아니고 민주적인 모습일까요? 국회의원 한 분이 어디를 방문한다 그러면 대개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굉장히 많은 지방 정치인들이 이른바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일거수일투족에 따라서 나름대로 약간 과장기 어린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런 모습은 과연 민주적인 모습일까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과연 이런 것들과 동일한 맥락에서 쓰여지는 걸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군주적 공정적인 면이 문제다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스타일의 문제이지 본질의 문제, 그러니까 지도자가 본질적으로 갖추고 갖추지 말아야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소통을 잘하면 최고죠. 제가 존경하는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워낙 소통을 잘해서 Great Communicator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군주적이다, 폐쇄적이다라고 비판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을 잘 만나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면 보고의 기회가 별로 없다라는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시간은 항상 부족합니다. 만나려는 사람은 많고 쓸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원이다라는 뜻이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면 그 자원을 누가 배분하느냐, 그 배분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일정을 조절하는 분들에게 어떤 비판적 화살이 쏟아지는 것은 저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대통령의 일정을 결정하는 분들이 대통령이 좀 꼭 만나야 하는 분들의 범위를 조금만 더 넓힌다면,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비판으로부터는 상당 부분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딸이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한 인생을 살았느냐고요? 맞습니다. 그 점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6.25 때 군인의 아들, 영광급 장교의 자녀, 그리고 장성급 군인의 자녀라면 아마 주변에서 여러 가지로 특별한 대우를 해줬을 겁니다. 그리고 5.16 이후에는 그야말로 더더욱 특별한 인물이 됐죠. 그 점을 저는 그 점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시절에 한 여성 앵커가 바로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생방송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당시 박근혜 의원이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그럼 저랑 인생을 바꾸자면 바꾸시겠어요? 젊은 여성 앵커가 당황하더군요. 앵커 손석희도 무슨 얘기를 박근혜 당시 의원에게 건넸다가 다소 전투적으로 건넸다가 다른 표현 쓰고 싶지만 좀 참겠습니다. 다소 전투적으로 건넸다가 박근혜 당시 의원으로부터 지금 저랑 싸우시자는 거예요 라는 한마디를 듣고 급 당황했던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점입니다. 대통령의 딸이어서 한국 정치권에 무혈 입성을 했는가? 물론 그 점이 어느 정도 이점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저는 그러나 박근혜 개인의 능력이 훨씬 더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많은 부분을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이후에 1997년 대선 때까지, 그러니까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권유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계에 발을 들여놓기까지 자연인 박근혜는 18해 동안 집거를 했습니다. 일체의 사회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고립무원인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자기관리에 성공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오로지 박근혜 개인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치인 박근혜를 100% 지지하냐고요? 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드리지 않습니다. 취임 초기에 일본이 아니라 중국을 먼저 방문한 사실, 이것은 후임자들의 활동의 여지를 줄여놓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강력한 협상 카드 하나를 스스로 무력화시킨, 그렇게 높은 점수를 드리기는 어려운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외교적 행보 역시 좀 우려스러운 바가 없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높이 평가하는 바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통진당 해산을 꼽고 싶습니다. 아마 옳다는 확신이 서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아니었다면 과연 우리 사회에서 통진당의 해산이 가능했을까? 좀 의문이 들더군요. 여담이지만 새마을운동의 성공 이유와 통진당 해산, 이것을 동일선상에서 한번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성공 이유는 잘 되는 부락을 밀어줬기 때문이죠. 전국에 약 3만 5천 개의 마을이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일단 처음에는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그리고 성과를 봐서 잘하는 마을만 집중적으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 이듬해에 나라에서 지원을 받은 마을은 전체 마을의 한 40% 정도였다죠. 원래 박정희 대통령은 30%만 지원하고 싶었는데
그 밑에 관료나 정치인들이 읍소를 하는 바람에 10%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반대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누구는 나눠주고 누구는 나눠주고 나눠주지 않고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지원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다. 다음 선거에서 매우 불리하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말 흘려듣고 소신에 따라서 잘하는 사람을 지원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근면 자주 협동 가운데 어쩌면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사랑했던 가치는 자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옳다는 생각이 들면 정치의 유불리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밀어붙인다는 면에서 저는 통진당 해산에는 높은 점수를 드립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세종시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는 세종시로 이전을 한 자체는 매우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세종시 이전에 찬성한 것일까? 아직 취재를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세종시 이전에 찬성한 것이 아니고 세종시에 대한 온갖 말하자면 공약은 본인 보고 하라고 하고 뒤집을 때는 본인 보고 또 하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일관된 원칙을 지켜달라고 아마 MB 정부에 요청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취재를 제가 충분히 하는 대로 다시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민주적 지도자가 아니라 군주적 지도자이며 궁정 문화에 익숙한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가운데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처럼 세습에 의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분이 아니고 투표로 선출된 분이다라는 사실을 좀 잊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습으로 그 자리를 가신 분들이 적어도 이 점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일 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경선을 거쳐서 후보가 됐습니다. 후보로 추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당내 경선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습니다. 낙선하고 나서 모두 다 잊읍시다. 이른바 패배를 인정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에 승복하는 연설은 지금의 오늘날 대통령 박근혜를 만드는 거대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탈당하거나 혹은 당내에 남아서 선거를 도와주지 않거나 한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승복하고 MB의 당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 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많은 분들을 박근혜 대통령의 팬으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적 지도자라기보다는 군주적 지도자다라고 하는 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강도와 수위가 다른 전직 대통령 때와 같은가? 혹시 정치라는 것은, 권력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비민주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일부러 외면하는 것은 아닌가? 둘째, 군주적, 궁정적 성향을 보인다는 것은 스타일의 문제이지 본질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다.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특별한 인생을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항상 밝은 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짊어져야 했던 삶의 질곡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우 컸다. 이 점 지적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세습에 의해서 그 자리에 무혈 입성한 분이 아니고 세습에 의해서 그 자리를 물려받은 분이 아니고 대통령 경선에 떨어지고 그 다음 도전에서 당내 후보로 선출이 돼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